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20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 42일 만에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는 종합혁신안을 오는 11일 지도부에 최종 보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권한 강화,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 등이 담긴 당원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되자 또다시 엇갈린 여야 반응과 출범한 지 42일 만에 조기 종료를 발표한 국민의힘 혁신위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를 가진 혁신위는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에서 종합혁신안 보고를 끝으로 활동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필수 의료 현장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과 지역 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여당 소식을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를 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끝으로 출범 42일 만에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혁신위는 오는 11일 최고위 보고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혁신위가 조기 종료를 선언한 겁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에 대해 50%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 파악했다며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잘 파악해서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맡기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에게도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기회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혁신이 제안 중 당이 수용한 건 1호 대사면 말고 없다는 지적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컷오프 등 혁신이 제안이 당 총선 기획단에서 수용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안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녹아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총선 준비 과정에서 혁신위의 추가 역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필수 의료 현장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필수 의료 현장의 과도한 업무는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의료 인력의 번아웃과 전공의 지원 감소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 정원을 각각 10명으로 냈지만 단 1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지역 의료는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으로 인해 붕괴 직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전문가들과 국립대 병원 등이 지역의 필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과 필수 의료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위원회에서 현역 의원 공천 페널티를 강화하고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많은 당원들의 표 가치가 높아져서 개파 갈등이 예상되는데요. 안건 2개를 묶어서 찬반 투표한 것도 논란입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율을 현행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조정했습니다. 대의원의 투표 권한을 줄이고 권리당원 권한은 강화한 겁니다. 또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10%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20%를 감산해왔는데 감산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위원 81%가 투표에 참여했는데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찬성 331명으로서 67.5%,
반대 159명으로서 32.45%가 나타나서 재적 중앙위원분들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의결안건 제1호 당원 개정의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의 뜻이 당에 많이 반영되는 게 민주정당의 길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저희가 시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우리 혁신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토론에선 격론이 오갔는데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와 위성정당 금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민주당이 나치 독재를 닮아간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직접민주주의가 특히나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그것은 완전히 포퓰리즘과 일치화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습니다. 나치.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위 공개 설명 때 각각 따로 보고됐던 두 개 안건을 실제 투표에선 한꺼번에 묶어 찬반을 물어 찬성을 유도한 꼼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같은 당원 개정안을 한 번에 투표한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지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의 패권 장악용이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주요 일정과 상임위 주요 소식을 한규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고 20일과 28일에는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20일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그리고 28일에는 각종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어제 청문회를 마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 여부는 내일 오전 인사청문 특위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증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그의 법정 자본금은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어나고 현재 자기 자본의 70배인 보증한도는 90배까지 확대됩니다. 여야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부 절차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만 동의를 했지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반대했다. 성구제 후구상권뿐만 아니라 생활복구자금 지원 근거 마련이나 사실상 반대한 것이죠. 국민의힘은 성구제 후구상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개인 사인 간의 계약에서 사기를 당한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정부가 그 채무를 다 변제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기본 입장에 민주당도 동의를 하셨고 저희가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교권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는 아동학대 처벌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금융사고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배구조법과 기업 지원을 위해 워크아웃 제도를 3년 연장하는 기촉법도 통과시키는 등 180여 개의 법안을 심의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이슈픽에서 여야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혁신위를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던 국민의힘이 갈등이 좀 봉합되는 분위기인데 이뉴환 위원장이 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기 종료하겠다고 결정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와이프와 아이 빼고 다 바꾸겠다며 출범을 했었죠. 네. 이뉴환의 혁신이 출범을 했는데 결국 60일의 활동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42일 만에 중단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뉴환 위원장 오늘 기자들에게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활동을 마무리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보고로 혁신위 활동은 다 종료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일 최고위에서 혁신안을 묶어서 종합 보고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6호 혁신안이죠.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인사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또 50%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좀 더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네, 11일 최고위의 혁신안을 종합 보고하겠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놓고 보면 당의 주류가 혁신안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이 패하면서 네. 김기현 대표가 이뉴환 연세대 의대 교수를 영입을 했고 혁신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출범 초에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김재원 전 최고 등이 당내의 인사들의 징계를 해제하는 이 대사면을 제안했는데 이것만 받아들여졌고요.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이후에 뭐 전략공천 원천 배제나 과학기술인 공천 확대 같은 안건들을 여러 차례 내놨었고요. 또 이 가장 최근에 앞서 전해드린 이 희생혁신안으로 불리는 6호 혁신안을 내놨지만 이를 놓고 당의 주류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당내 갈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여기에다 이뉴환 위원장의 이제 발언들이 이제 구설에 오르면서 그랬죠. 네, 혁신위의 동력이 좀 상실됐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네. 뭐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부모 잘못이다 이런 발언과 낙동강의 하류 세력은 뒷전에서라 뭐 이런 발언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재차 시사를 했는데요. 때가 되면 말하겠다. 또 그리고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네, 이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때가 되면 말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오늘도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양당의 폭주에 대한민국을 맡기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마냥 시간을 끌고 연기를 피울 수 없다고 말해서 다시 한번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언급을 한 겁니다. 특히 또 여론조사를 보면 양당 모두 싫다는 국민이 30% 정도 된다며 양당만 놓고 답을 고르세요 하는 시험 문제를 강요하면 그 30%는 어디로 가겠냐고 지적을 했고요. 민주당의 실패를 되돌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제 뭘 할 수 있겠나 별 기대는 안 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를 출당시켜야 한다는 강성 지지층의 청원이 당 홈페이지에 올라왔었는데요. 이 청원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삭제가 됐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화합을 좀 바라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이낙연 전 대표 감싸기에 나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그 명락 회동이 다시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만났죠. 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만났는데 이번에 만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당의 단합 그리고 소통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열어놓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인터뷰에서 지난번처럼 이 사진 한 장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또 지난 7월 회동 당시에 이 대표는 이 혁신을 통해서 단합하는 것이 이 진정한 단합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혁신은 없고 아무 말 말고 단합하라는 분위기만 당을 짓누르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서 이 김부겸, 정세균, 이른바 총리를 지냈던 3인방이죠. 3인방이 반 이재명 연대를 구축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면서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명락회동 기억이 나는 게 지난 7월에 한 두세 차례 연기를 했다가 결국 잠깐 만났던 그 회동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국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하고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고요? 네, 12월 2일까지였죠. 예산안 처리가 이제 올해도 그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요.
있고요. 그리고 이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이 모레죠. 토요일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히면서 이제 여야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네네. 보였었는데요. 이제 상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바로 다음 주인 12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고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28일 본회의는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여야가 갈등을 빚었던 쌍특검법은 내일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게 됐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그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이런 방침이 나와 있고 내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재표결이 진행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죠. 네. 그래서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이 재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이미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이번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였는데 이에 따라서 다시 본회의를 거쳐야 되고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구성상 이 재의결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민주당이 20일, 그러니까 12월 임시국회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고요. 여기에다 국정조사 3건도 추진하는데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포함해서 해병대 이 최상병 순직 사건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3건의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쌍특검법이 갈등의 핵심인데요. 쌍특검법은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에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8일 본회의에는 자동 상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 상정을 해도 되고 그것이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기 때문에 네.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이 목적일 뿐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2월 임시국회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산안과 탄핵안 등 여야 대치로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국회에도 연말 분위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국회가 대형 성탄 트리를 설치한 건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가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따뜻한 불빛이 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5, 4, 3, 2, 1. 국회 분수대에 설치된 거대한 성탄 트리에 불이 환하게 들어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도 초록 목도리를 메고 국회 성탄 맞이를 축하합니다. 국회 사무처가 한 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에 대한 기대를 나누자는 마음에 마련한 트리로 2014년부터 해마다 국회를 환하게 비추며 시민들을 맞이해왔습니다. 이번엔 국회 관람객들이 휴식을 찾을 수 있도록 지난 9월 문을 연 강변서재에도 트리가 자리했습니다. 시민들도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국회가 한 걸음 가까워진 것 같다며 미리 다가올 성탄절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저도 딱딱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연말 맞이해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트리도 있고 연말 분위기도 물씬 나고 그리고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트리 설치를 계기로 국회가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자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사회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따뜻한 불빛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하는 다짐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트리는 새해인 1월 1일까지 매일 오후 11시까지 국회를 밝힐 예정으로 시민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여야가 중국의 요소 수출 보류로 인해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요소수 대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 요소수에 의존하는 비중이 20%가량 더 증가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이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요소수와 같은 전략 물자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국회도 계류 중인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사실 은폐 정황이 드러났다며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불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공무원이 자진월복했다고 몰아간 데 이어 진상을 밝혀달란 유가족 호소에도 사건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해 숨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건을 은폐하려던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수사기관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 합의에 국민의힘을 촉구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기한을 넘기면 민주당이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며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는 잠시 후 열리는 양당 정개특위 간사회의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포함한 선거제 개편안을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조달 문화상품의 세계화를 위한 국회 특별기획전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통문화예술작품의 활로 개척과 세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주호영 의원은 문화를 살리는 데 힘을 합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전시회를 통해 문화재 장인들의 명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12월 7일 강아랑을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 킬리만자로의 표범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그간 수차례 설전과 신경전을 벌여왔던 이준석 전 대표에게 노래를 직접 추천해서 화제인데요. 이른바 이준석 신당의 주제가로 적합하다는 것. 현역 의원 20명 모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는 확률도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낮게 보고 있고 성공 확률은 더 낮다. 애정을 가지고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맞는 신당 주제가를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조용필의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 있지 않습니까? 가사가 잘 어울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가사를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묻지 마라. 네, 이러한 가사 중 어떤 부분이 이 전 대표의 신당에 들어맞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은 여러분들 각자에 맡기겠습니다. 앞서 대구를 찾아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그 성공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굉장히 낮게 본다라면서 평가절하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서 준비가 착착 진행 중이라면서 출마 신청이 이틀 만에 870명이 넘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당내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인데요. 만났던 사람들과 한 달 가까이 연을 이어가고 있는 건 천하용인 4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천하용인, 그중에서도 김용태 전 의원은 또 같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들도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에서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뒀던 이준석 전 대표와는 달리 이 전 대표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단칼에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기대한 만큼의 변화가 없을 시 탈당 후 창당 계획을 밝힌 이준석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의 비관적인 예측을 비롯해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 등 이준석 신당에 얽힌 정치적 관계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상민의 영상 편지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셀프 영입 제안을 하며 영상 편지를 남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받아준대요? 전화가 없다니까요. 김기현 대표는 언론에다가만 얘기하지만 전화라도 한 통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 저 이철규 인재 거기 위원장이죠. 그분은 뭐 하는 겁니까? 인재가 이렇게 있는데. 국민의힘 가십니까? 지금은 숙고 중이에요. 무소속이 돼 보니까 외로워요. 누군가 따뜻하게 품어주면 마음이 금방 쏠릴 것 같아요. 이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결국 지금까지 쓴소리는 국민의힘 입당을 위한 빌드업이었을 뿐이라고 직격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 의원의 탈당 후 당내에선 개인의 영달을 위한 거다, 국회의장 되려고 한다 등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었죠. 그것도 뭐 초선들 한참 어린 후배들이 그러는데 저는 그런 의원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저 친명계 의원들이 그동안의 학폭의 방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더글로리 박연진과 함께 문동은을 학폭했던 학폭의 가담자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후벼 파냐. 조홍천 의원의 이 같은 비판을 친명계 조선 전용기 의원은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 탈당한 이 의원이 학폭 피해자냐면서 탈당 옹호가 정상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상민 의원의 탈당 이후 대전시 의회 시구 의원들이 이상민 의원과 함께하겠다면서 동반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오늘 민주당은 당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권리당원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과 총선 경선에서의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당원 개정을 의결했는데요. 비명계 반발이 극렬한 만큼 당내 계파 갈등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당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 위원님께서 발제 준비해 오셨죠? 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만두고 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좀 조기에 활동을 종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사표가 수리가 되자마자 발빠르게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제 지명자가 현재 된 그런 신분이 됐습니다. 그 특수통 검사 출신이고 윤 대통령이 이제 가장 존경하는 선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의 의견이 지극히 또다시 이제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출신에 의한 2차 방송 장악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은 업무 공백 해소가 이제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지명을 해야 됐고, 이것은 이제 그 지상파 방송사 이제 승인 문제가 걸려 있고, 또 전임자 방송통신위원장 전임자 중에도 법조인 출신, 판사 출신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방통위원장 지명 두 분 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최 의원님부터. 뭐 사실 이 양당에서 얘기하는 어떤 논리도 적합하지는 않아요. 네. 전 뭐 다 맞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법조인 출신이 거기 있었다고 해서 이번에 꼭 검사 출신을 그럼 했어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민주당에서는 뭐 임명만 하면 무조건 방송장악이에요. 그럼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냥 진영 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아마 검증된 사람이 혹시 없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검증된 인물 중에 이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김홍일 위원장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러나 거기에 틀림없이 부담이 있어요. 네. 많은 국민들은, 아마 다수의 국민들은 저는 또 검사냐 뭐.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장 그 자리에 검사 출신이 적합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불가피해서 그 메워야 되겠다 이러라면 몰라도 네. 적합한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로부터 그런 그 비판을 받을 소지 같은 걸 감수하고서 저는 그 내정을 했다고 봅니다. 뭐 그러나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듯이 또 장악이냐 그러면 글쎄요. 뭐 민주당은 그러면 장악 그 할 생각이 그 문재인 정부 때 조금도 없었나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 뭐 그 좀 무리한 지금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 후임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물러설 경우에 후임으로 법무부 장관 좀 하마평에도 이제 그 유력한 후보군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지금 고사하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 선임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권유했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법조계 출신 중에는 그래도 이제 방송과 통신에 관련된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했었는데 이번에 그 김홍일 이제 전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전혀 관계없는 좀 뜬금없는 인사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검찰 선배라고 합니다. 네. 저도 검사 시절에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사실은 특수통보다는 오히려 강력부 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조폭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검사. 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미담도 많아요. 어릴 때 뭐 워낙 가난해서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네. 이 동생들을 굉장히 어렵게 키우고 남은 3남매를 뭐 건사했다는.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소년 가장 비슷한 네네. 또 이제 본인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나와서 이제 사법 시험에서 검사가 됐죠. 뭐 인품도 훌륭해요. 굉장히 좀 과묵한 사람이고. 네. 네, 그런데 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이렇게 좀 호의적인 보수 성향 신문이 오늘 아침에 사설을 쓴 게 있어요. 제목이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네. 뭐 이런 제목이고요. 조선일보였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 정부 들어서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들이 많이 임명돼서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지금 인사 추천은 물론이고 검증까지 검찰 출신들이 하고 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이런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사설까지 썼겠습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불가피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인사를 김대기 비서실장이 발표를 했는데 그걸 좀 설명을 했었으면 조금 나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워낙 업무 공백이 심각하고 네. 좀 다급하다. 그래서 이제 좀 검증된 인물을 쓸 수밖에 없었다. 좀 양해해달라. 이렇게 자세를 낮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덤덤하게 그냥 인사 발표하듯이. 그래서 이건 뭐 어차피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야당 의원들하고 이 당사자하고 굉장히 심하게 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현재는 이제 신분이 지명자인데 추후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을 경우 어떤 향후 행보를 보일지 또 이제 지켜봐야 될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이야기를 이제 할까 하는데요. 지난 10월에 이제 출범을 했었죠. 이 혁신위가 오늘 회의에서 조기 해산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기 해산이냐 아니면 24일까지 만기를 다 채우고 해산을 할 것이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기 해산 쪽으로 최근에 좀 여러 이야기가 이제 기울었었고 결국에 해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자신은 직접 이 혁신위가 절반의 성공, 50%는 성공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혁신위가 이제 그동안 제안했던 가장 이제 그 눈에 띄었던 이제 주류의 희생 혁신안 이게 결국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어제 그 김기현 당대표하고 이제 이인 위원장이 회동을 갖고 마지막 좀 갈등 봉합에 이제 나서는 그런 이제 국면과 이제 모습을 보였었는데 42일 만에 어쨌든 그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혁신위의 종합적인 좀 평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뭐 국민적인 관심을 대단히 끌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혁신위 활동을 여기까지 해온 거, 네. 뭐 저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자, 그러나 12월 7일인 오늘 이 시점 현재 과연 본인이 가장 강조했던
김기현 대표나 아니면 친윤 세력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얼마나 호응이 있었느냐? 전혀 없죠, 호응이. 네. 오히려 그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 대거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뭐 반발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도 뭐 그 혁신안에 대해서 뭐 거의 거부를 시사하듯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거는 자, 이게 혁신위 활동은 11일 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그 혁신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종료하고 이제 끝낼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혁신안 중에서 불출마 여부는 저는 계속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네. 앞으로도 만약에 계속해서 이 불출마 이런 호응이 없다면 혁신위는 완전 실패로 끝나는 거지만, 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오늘 혁신위 뭐 조기 마무리 얘기를 해가면서 혁신위원들이 그동안에 반발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반발이 오늘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반발 안 하고 있을까? 앞으로 혁신안에 대한 호응을 기대하기 때문 아닐까? 그러면은 김기현 지도부가 그 혁신안에 대한 호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인을 줬기 때문 아닐까?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종료 이후에도 혁신위의 여진이 아마 올 연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그때도 호응이 없다면 완벽한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 혁신위의 제안, 뭐 그 가장 이제 뭐 그 눈에 띄었던 그 희생 혁신안을 포함한 그런 정책들이 국민의힘에 녹아들고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뇨한 뭐 혁신위원장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연말 되면은 혁신위원장 누가 했는지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절반의 성공 그러면 실패한 거죠. 오늘 김기현 대표한테 감사한다 이런 인사를 했는데요. 네. 그 굉장히 좀 여운이 있는. 그러니까 왜 감사하냐면 혁신위원장을 맡겨줘서 감사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말에 뼈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서운함을 이렇게 내비친 겁니다. 이분이 확실히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이 고난도 어떤 풍자 뭐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서운함을 안 내비쳤으면 나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뒤끝이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좀 혁신위원회의 활동 자체의 의미를 좀 반감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예고된 실패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네. 그만둔 분을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제 사퇴하게 된 그분을 이제 사면복권에서 다시 강서구청장 선거를 치렀고 거기서 참패했죠. 그래서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의 관계에서 뭔가 좀 재조정을 해야 된다. 이게 혁신안의 핵심이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나라님이라고 해서 뭐 절대로 뭐 얘기를 못한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고 뭐 김기현 대표 네. 또 친윤 뭐 중진 이런 분들 불출마해라. 그분들이 뭘 잘못했죠? 전 이게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게 잘 모르면서 정당 혁신을 하겠다고 이제 달려들었다가 좀 제풀에 주저앉은 측면이 있습니다. 설사 용퇴 요구가 맞다고 해도 지금 시기가 아니거든요. 총선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걸 시한 통보까지 해가면서 언제까지 물러나야 된다. 이 굉장히 무리한 주장을 하다가 그냥 조기 해산한 것 아닌가. 좀 굉장히 좀 야박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 그냥 실패했다. 그냥 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치권의 그 바깥에 있던 인사에 어떻게 보면 좀 한계인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제 뭐 네, 말씀, 그렇습니다. 뭐 그런 뜻이 뭐 전 담겨 그렇게 보는 있었던 거죠. 것 같습니다. 예. 뭐 시간이 좀 허락하면 관련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고 싶은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혁신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네. 그런 그 혁신위원장이 그런 발언도 했었는데 마지막엔 또 김기현 대표에게 또 힘을 실어주는 그 모양새 이게 좀 왜 이렇게 옮겨갔는지에 대한 뭐 이야기를 포함해서 후임 공천관리위원장이 좀 누가 또 유력한지 아니 대통령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통령이 이뇨한 혁신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줬던 건 전 사실이라고 봐요. 네. 저 이거 이제 취재를 해보면 그
사실이고 그러면 마지막에 왜 그랬느냐? 그때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론에서 헛발질을 했어요. 공관위원장을 자기를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거 황당한 주문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수습 국면으로 전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했다고 보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는 아마 12월 중순 곧 되겠죠. 뭐 다음 주쯤에 공관위원장을 아마 내정을 할 텐데 그 내정은 현재 뭐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문을 종합하면 뭐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이나 역시 또 검사 출신인가요? 그렇죠. 그렇거나 아니면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나 교수 뭐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다. 뭐 이렇게 소문은 있는데 아직까지 뭐 취재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당 그 정책 의총에서 첫 번째 보고 주자로 나서서 또 주목을 이제 받았었는데요. 여당 의원들 앞에서 신고식을 치렀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당에서는 이번 그 총선이 한동훈의 시간이다 이런 이제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총선을 이제 4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본격적인 한 장관의 정치 행보 언제 펼쳐질지 장관직을 언제 내려놓을지 본격적인 그 무대가 언제 펼쳐질지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90일 전, 그러니까 1월 11일이 공직 사퇴 시한입니다. 그 전에 그만둬야 되고요. 혹시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게 되면 30일 전이니까 3월 11일까지만 사퇴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이 총선에서 전략적으로 어디다 배치할지에 대해서 기자들이 취재해도 잘 안 나와요. 아마 아직 교통 정리가 안 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준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정책의총에서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발언을 했는데요. 정책 관련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장관들이 이렇게 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사자도 그렇고 국민의힘 대변인도 그렇고. 그런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따로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장관이 의원총회에 와서 정책 설명을 하는 건 굉장히 좀 첨예한 갈등 사안이나 이런 경우에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신고식을 한 거라고 보면 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국민의힘 안에 의원들도 얘기를 하는 마당에 좀 법무부 장관을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지금 이미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이긴 합니다만 총선 출마가 이렇게 기정사실화되면 뭐 여러 가지 그 비판을 받는 것보다 빨리 좀 그만두고 나와서 총선에 이렇게 매진하는 게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쯤 장관직을 내려놓을까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비례대표냐 지역구냐 이거는 이미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지역구로 그렇습니까? 된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엔 그리고 이제 1순위로 검토하고 있는 건 서울 종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지금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순위를 검토하는 게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러나 이제 언제 그러면 그만두느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우선 민주당이 지금도 뭐 접었다고는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12월 27일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만둔다는 시점하고 엇비슷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 떴을 경우에 그 뉴스를 희석하기 위한 그 카드일 수도 있어요. 일종의 카드에서 얘기하는 조커 있죠, 조커. 어떻게 결정적으로 그 국민의힘이 좀 약간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뉴스를 이제 함께 이렇게 풀어가지고 뭔가 그 전체적인 그 충격을 좀 완화하는 저는 그런 카드로도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도로 떼서 한동훈 장관만을 위한 뭐 원포인트 개각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연말쯤에 그 원포인트 개각 정도 이런 면이 좀 있을 거예요. 한동훈 장관 본인은 출마하면 당선되고 싶을 겁니다. 출마해서 뭐 장렬하게 전세하고 싶은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 뭐 또 압구정동의 현대고등학교 출신이죠. 또 그쪽 연고도 있고 해서 서울 서초나 강남 이쪽에 나가고 싶어 할 텐데 짐작컨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좀 험지에 나와서 좀 싸워달라 이런 주문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종로가 있는데요. 종로는 지금 그 최재형 의원이 거기 국회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재보궐선거로 들어갔어요. 그 좀 약간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제 뭐 됐으니까 좀 비켜달라. 뭐 최재형 의원 지난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겨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내에서 이제 이런 약간 정치적 도의에 관한 문제도 좀 더 세련되게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로냐 강남이냐 향후 행보 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도 이제 관심사인데요. 당 그 청원 게시판에 출당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글이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요구로 지시로 삭제가 된 걸로 또 이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이제 만남을 이제 사진 몇 장 찍는 그런 만남은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최근에 이제 발언을 했었고 신당 창당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이낙연 전 대표 행보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좀 짧게 뭐 잘 아시다시피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못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공천하는 사람들을 당선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동력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자꾸 신당 얘기를 하느냐? 뭐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죠. 압박용으로 신당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뭐 내년 1월이나 이때쯤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훨씬 더 지금보다 가중돼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경우에 대안으로 나설 수는 있을 것이다. 그거는 탈당은 아니죠.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정은 유지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는 본인이 뭐 탈당해서 신당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당에서 부인을 안 한 거죠? 아닙니다. 이 당에서 이 출당 요구한 청원이 한 2만 명이 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거기서 당원들이 내쫓으면 나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자발적으로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든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좀 한 적이 없고요. 또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김한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이분들이 다 이제 민주당 대표 한 분들인데 여기하고는 또 경우가 달라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계속 국회의원을 지금 5번 한 사람이고요. 탈당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설사 탈당을 해도 따라나갈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건 가망이 전혀 없는 얘기니까 괜히 그 정치 평론하는 호사가 될 얘기입니다. 전혀 가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뭔가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 대선 국면에서 이런 정도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발언 수위를 좀 높이고 있긴 한데 뭐 실제보다는 좀 많이 과장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거의 일치하시는군요. 당적을 유지할 것이다. 마지막 이슈로 급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네요. 오늘 그 민주당이 그 내년 총선 경선 때 현역 의원의 이제 페널티를 기존보다 강화하고 또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도록 당원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안건을 묶어서 하나의 투표로 한 것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논란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 지지층을 확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당내의 또 이제 비판 논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두 분. 뭐 잘 아시지만 이렇게 되면은 뭐 저는 이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뭐 권리당원이든 대의원이든 등가성 이건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왜 지금이냐? 이게 유효한 거는 전당대회거든요. 전당대회 내년 8월에 있는데 왜 지금이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내년 그 8월에 다시 그 재출마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미리 그 작업을 해놓는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그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년 전당대회를 위한 당원 개정이고 포석이다.
예, 뭐 지금 당장 무슨 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경선 룰을 총선 직전에 이렇게 건드리는 거는 이거 좋은 전례가 아닙니다. 1년 전에 확정이 돼 있는데 네. 이 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면 마치 그 하위 10%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비치기 때문에 말들을 못 하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하위 10%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좀 상당히 강하게 항의를 할 겁니다. 이 도전자가 여성 가산점이나 청년 가산점을 받게 되면 이 승부가 경선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마침 또 결과적으로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들어갈 경우에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당대회 룰을 그때 가서 임박해서 고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항변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1은 좀 너무 심하다. 20대 1 정도로 조정을 한 거다. 뭐 이런 정도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당내에서도 뭐 특별히 그 이의 제기가 심각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네, 저희가 그 인요한 혁신위원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혁신위원장이 되는 순간 저는 정치인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러가긴 하지만 만약에 김기현 그 지도부가 제대로 된 혁신에 대한 호응이 없을 경우에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인요한 위원장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때는 아마 폭탄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폭탄 품고 물러가는 인요한 혁신위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저도 같은 주제로 논평하고 싶은데요. 인요한 혁신위원장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한 겁니다. 과거에 그 성공한 혁신 사례는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혁신 성공했고요. 2016년에 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성공을 했습니다. 또 2021년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혁신에 성공을 시킨 거죠. 자, 이렇게 정치 혁신도 정치인이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외부 인사가 갑자기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성공한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한 줄 논평, 정치 혁신 아무나 못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인요한 혁신위가 오늘 이제 조기 해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두 분의 한 줄 논평도 관련 이슈를 이제 짚어 본 것 같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와 함께 민주당의 당원 개정안 통과가 줄 앞으로의 그 파장, 또 조기 해산을 선언한 국민의힘 혁신위 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